영업이익률 완전 정복 1강. 왜 모든 투자자는 영업이익부터 공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기업의 진짜 경쟁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영업이익률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주가를 봅니다. 그리고 뉴스를 봅니다. 다음으로 매출을 봅니다. 조금 더 공부하면 PER, PBR, ROE 같은 투자 지표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은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아무리 유명한 회사라도,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돈을 벌지 못하면 결국 좋은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이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1년에 1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뉴스에서는 둘 다 매출 1조 원 달성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회사 모두 훌륭한 기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기업은 영업이익이 2천억 원입니다. 반면 B기업의 영업이익은 100억 원입니다. 매출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능력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A기업은 제품 하나를 팔아도 충분한 이익을 남깁니다. 하지만 B기업은 열심히 팔아도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A기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업이익을 봐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손님은 매일 줄을 서 있습니다. 매출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계속 오르고 직원 월급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전기료와 가스비도 올랐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장사를 했는데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든 가게가 된 것입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파느냐보다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첫째, 회사의 제품에 경쟁력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둘째, 원가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셋, 경영진이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넷째,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기업을 분석할 때 영업이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도주를 공부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장을 이끄는 기업들은 대부분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인공지능 기업도 그렇고, 조선과 방산도 그렇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좋은 기업은 결국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는 기업은 아무리 유명한 기업이라도 주가가 장기간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기업의 현재를 보여줄 뿐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왜 어떤 기업은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지, 왜 어떤 기업은 매출이 늘어도 어려워지는지, 투자의 고수들은 영업이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주도주를 찾을 때 영업이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들으시면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기업과 평범한 기업을 구별하는 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매출은 기업의 크기를 보여주지만 영업이익은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업이익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기업은 영업이익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완전 정복 2강, 기업은 영업이익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모든 투자자가 영업이익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앞으로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업이 물건만 많이 팔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압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회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최신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실리콘 웨이퍼와 화학물질 같은 원재료를 구매해야 합니다. 수많은 연구원과 엔지니어가 제품을 개발합니다. 완성된 제품은 전 세계 고객에게 판매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업은 이 비용을 모두 감당하고도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순서로 돈을 계산할까요? 첫 번째는 매출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들어온 돈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모두 기업의 이익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빼야 합니다. 원재료비, 제조비, 생산에 직접 들어간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도 있습니다. 직원급여, 광고비, 연구개발비, 사무실 운영비, 관리비 등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처럼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모두 빼고 남는 돈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즉, 영업이익은 회사가 본업으로 벌어들인 순수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팔아도 왜 어떤 회사는 영업이익이 높고 어떤 회사는 영업이익이 낮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품 경쟁력입니다. 다른 회사가 쉽게 만들 수 없는 제품이라면 가격을 높게 받아도 고객이 계속 구매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입니다. 기술력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도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원가 관리 능력입니다.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어떤 회사는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합니다. 생산 효율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도 커집니다. 셋째, 브랜드의 힘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은 가격을 조금 올려도 고객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경영 효율성입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은 같은 매출에서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단순히 매출만 보면 안 됩니다. 매출이 늘었다는 것은 손님이 많아졌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함께 증가해야 진짜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뜻일까요? 가격을 낮춰서 판매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져 광고비와 판매비가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출은 조금만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품 가격이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원가 절감에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런 기업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의 고수들은 실적 발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영업이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전 분기와 비교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도 비교합니다. 또 경쟁사와 비교합니다. 이 세 가지 비교만 해도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약해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제품을 많이 파는 능력이 아니라 제품을 팔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앞으로 기업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며 숫자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완전 정복 3강 영업이익률은 왜 투자의 핵심 지표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업이 영업이익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기업을 분석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지표이며 좋은 기업과
평범한 기업을 구별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회사를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회사는 매출이 10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5천억 원입니다. 두 번째 회사는 매출이 1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2,500억 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회사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매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투자자는 회사의 크기보다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버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쉽게 말하면 100원을 팔아서 몇 원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팔아서 20원을 남기면 영업이익률은 20%입니다. 100원을 팔아서 5원만 남기면 영업이익률은 5%입니다.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누가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는 영업이익률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업은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매출은 할인 행사를 하거나 가격을 낮추면 일시적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을 높이려면 제품 경쟁력이 좋아야 하고 원가를 절감해야 하며 생산성이 높아야 하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야 합니다. 즉,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이 높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률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10%였던 기업이 올해는 15%가 되었습니다. 매출은 조금만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기업이 제품 가격을 높였을 수도 있습니다. 원가 절감에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20%에서 15%, 10%, 7%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매출이 늘고 있어도 기업 내부에선 문제가 생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져 가격을 낮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크게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품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앞으로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고수들은 영업이익률을 볼 때 단순히 숫자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첫째, 작년보다 좋아졌는가? 둘째, 경쟁사보다 높은가? 셋째,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가? 넷째,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꾸준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기업은 경제가 어려워져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주도주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혼자 보는 지표가 아닙니다. 반드시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부채 비율, ROE, ROA, 현금 흐름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좋아지고 있다면 기업의 질은 한 단계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단순히 이익의 비율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다음 강의에선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며 숫자 하나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완전 정복 4강.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숫자 하나에 기업의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업이익률이 왜 투자의 핵심 지표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는 방법과 숫자 하나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산식만 외우고 끝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산식이 아니라 숫자가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 의미를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매우 간단한 개념입니다. 매출 가운데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받은 돈 가운데 얼마나 남겼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기업의 연간 매출이 1조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2천억 원입니다.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입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100원을 팔아서 20원을 영업이익으로 남겼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80원은 제품 생산비, 직원급여, 광고비, 연구개발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회사를 보겠습니다. 매출은 역시 1조 원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5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은 5%입니다. 즉, 100원을 팔아서 5원만 남긴 기업입니다. 두 회사 모두 매출은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돈을 버는 능력은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출보다 영업이익률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초보 투자자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뉴스만 보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했는가?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유지되거나 상승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3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5%만 증가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업은 더 많이 팔았지만 남기는 돈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가격을 낮춰 판매했을 수도 있고 원가가 상승했을 수도 있으며 판매비와 광고비가 크게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장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수익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매출은 1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40% 증가했습니다. 이런 기업은 왜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제품 가격이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원가 절감에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가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의 고수들은 영업이익률을 볼 때 숫자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첫째, 영업이익률이 작년보다 좋아졌는가? 둘째,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인가? 셋째,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가? 넷째,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네 가지를 함께 봐야 영업이익률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번의 숫자보다 추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2%, 14%, 16%, 19%, 22%.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은 경쟁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2%, 18%, 15%, 11%, 8%. 이처럼 계속 하락한다면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나 수익 구조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출은 기업의 몸집을 키우지만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체력을 키운다. 몸집만 큰 기업보다 체력이 강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영업이익률의 추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단순한 계산식이 아니라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수익성 지표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왜 줄어드는 기업이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실제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